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여가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행복누리연구소 안현숙 강사입니다. 자, 옆 사람과 마주보고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마주봐 주세요. 자, 저 따라서 인사를 따라서 해주십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자,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니 살맛이 납니다. 네. 당신을 자세히 보니 참 잘났구만요. 네. 요리 보고 저리 보니 내가 더 잘났구만요. 네. 마치고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는 제가 쏠게요. 계산은 당신이 하세요. 네.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당신 멋져. 네, 여러분 모두 멋지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모두 다 당신 멋져를 해주십니다. 당신 멋져 해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두 분이서 당신 이러네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모두 손을 모아서 당신 멋져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 멋져.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처음에는 제가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는 시야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화면이지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의 얼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웃는 얼굴로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안현숙 강사입니다. 네. 저는 행복누리연구소 대표고요. 송원대 인성교육센터 연구원이면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전남도립대학교에서 개문교수를 역임했고 강주시교육청 부모자녀 교육 전문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강의는 관공서에서는 역량 강화나 행복소통 인문학 강의를 하고요. 기업체에서는 스트레스 감정 정서 코칭을 하고 있고요. CS 친절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인성교육, 진로교육, 예절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의 행복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안현숙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쓰리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쓰리고 인생. 쓰리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대박을 날 것인가, 쪽박을 찰 것인가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저는 대박나는 인생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원고는 멈추고, 자, 멈추고 나서 나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두고, 선택하고, 그래서 돌아보았으면 선택을 하자는 거죠. 자, 쓰리고는 행동을 하고, 예,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행동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은 자 11만이라는 숫자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11만이라는 단어는 혹시 와닿는 거 있으신가요? 네, 시간 모르시면 자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시간입니다. 11만 시간입니다. 생각나는 단어 있으신가요? 예, 한동안은 8만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100세까지 못 산다고 95세로 했을 때 8만 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5년이 늘어나니까 그게 11만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1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만 시간을 우리 은퇴자에게 필요한 5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만이 우리가 밸런스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는 돈과 건강과 일과 여가와 관계에 대한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11만 시간을 계획을 잘 짜야 하는데요. 먼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라는 것은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있어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허리 디스크가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은 평생 치료비로만 썼다고 하죠. 자,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며 놀았어요. 옆에 사람도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5년 후 배짱이는 배가 너무 고프고 가난하고 고달픈 생을 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개미와 배짱이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노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 생활은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할지 여러분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신기술이 너무나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이 부르는 것은 탈노동시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노동시대가 되면서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나라도 주 5일제가 시행이 됐어요. 누구 때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으로 공약을 했죠. 주 5일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19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도입하기까지도 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배씩이나 이제 휴일이 늘어났어요. 그 휴일이 늘어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 뭘 해야 되지?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영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됐어요. 왜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지원책을 그때부터 펼치시기 시작해서 문화 전반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지금의 K-팝의 시작도 실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다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대중을 끌어안기 위해서 문화 전반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현장에 딱 배치가 되고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대신 일하기 시작해서 일하는 게 미덕인 세상이 아니고요.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증가되고 은퇴 후의 삶은 길어지고 그럼 그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8년도에 국민 여가시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가시간이 평일에는 3.3시간 휴일에는 5.5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월 평균 여가 비용이 1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TV 시청을 포함한 휴식 활동이 감소가 되고요. 취미 오락 활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일과 여가의 균형을 37.3%로 우리가 거의 맞춰서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여가에 더 집중할수록 행복 수준이 상승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응답별 행복수준 조사 결과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의 균형은 37.3%였지만 저쪽 도표를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여가에 집중했을 때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졌죠. 그래서 여가 활동의 그런 목적은 뭐냐? 나 개인이 즐겁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찾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여가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 생활의 활력소가 되더라는 거죠.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A씨입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왔죠. 그래서 선배가 추천해 주었습니다. 댄스 동호회에 가입해서 스포츠 댄스를 시작했어요. 워낙에 몸치인지라 정말 고생을 했지만 노력을 하고 그랬더니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지금은 동호회 회원들하고 같이 발표회까지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여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모두 여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먼저 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해소되고요. 그리고 휴식을 제공하게 되고 휴식을 통했더니 기분이 전환이 되고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내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개발되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조건이 좋아지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는 거죠. 사회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소속감이 생겨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그리고 사회통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려고 음악 감상, 미술 작품, 연극 관람 등을 점점 많은 숫자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가 생활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일에 집중하면은 삶의 여유나 활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친 여가 생활만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여가는 정말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설계와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여가의 목적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할 것인가, 기분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 개발을 먼저 할 것인가 본인이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째, 자신이 정한 목적에 적합한 여가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셋째로는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동반자,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이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그리고 정해야 되죠. 나 혼자 할 것인가, 가족과 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할 것인가, 동호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대상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움직이기만 하면 뭐가 따르죠? 네, 맞아요. 경비가 따라요. 그래서 활동 경비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제적인 측면, 날씨, 교통편, 준비물 등을 고려해서 내가 어떤 여가를 할 것인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 자신의 여가 활동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과연 내가 계획만큼 여가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가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시작해야 될까? 신통방통하게도 자, 쪽집게 여가 활동 찾기 제가 설문지를 가져왔어요. 자, 4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여가 활동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설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 지금 공원에 있다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소풍을 즐기겠다, 운동삼아 공원을 달리겠다, 조용히 책을 읽겠다, 돗자리 깔고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듣겠다.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선택하세요. 자, 두 번째, 길을 걸을 때 주로 무엇을 하는가요? 자, 친구나 가족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걷는다. 두 번째,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빠르게 걷는다. C, 방금 나눴던 대화를 곱씹으면서 걷는다. D,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한눈을 팔면서 걷는다. 또 결정하셨죠? 네, 넘어갑니다. 세 번째, 비 오는 날 방 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네,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담소를 나눕니다. 두 번째, 세탁기를 돌리는 등 밀린 일을 합니다. 세 번째, 방에 혼자 들어가 책이나 잡지를 봅니다. 네 번째, 창밖의 비를 보며 이렇게 휴식을 즐겨요. 자, 이랬을 때, 자,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 식사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겠다. 이메일이나 SNS, 블로그 등을 확인하겠다. 책상에 앉아서 낙서를 하거나 책을 읽겠다. 공원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들어오겠다. 네, 이게 다 체크하셨죠? 자, A는 1점, A, B, C, D가 1, 2, 3, 4점입니다. 그래서 1, 2, 3, 4점에 대해서 점수 4개니까 금방 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는 참고로 10점이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 하니까. 그래서 점수를 한번 볼게요. 그 점수 합한 점수가 4점에서 6점이다. 이분은 관계 지향형의 여가 활동을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각종 스포츠 및 동호회 활동,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10점에서 13점 사이는 자아실현형인데요. 미술작품 관람을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또는 블로그 운영과 같이 꾸준히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성실을 요하는 일이죠. 자, 세 번째, 목표 지향형입니다. 여기는 7점에서 9점 사이는 목표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든지 이색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14점에서 16점은 몽상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호기심과 흥미에 이끌려서 여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꾸준히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과 충동적이기 때문에 호기심과 흥미에 이끌려서 뭔가를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가 생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여가 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많은 정책들을 펴서 문화센터, 평생교육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곳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또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소외 계층을 위한 여가 생활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여가 활동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요. 건전한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의 여가 정보이고 여가 정보를 줘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줌으로 인해서 대중의 인식과 이해의 변화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펼쳐줘야 되고요. 여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 가능한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 여가의 상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인지하도록 지나친 상업화를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조심해야 할 건데요. 환경적 지속 가능한 여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태 관광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강조해 줘야 되고, 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면서 도움은 못 될 망정 망치지 않는 환경 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골프장이 지나치게 많아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홍수도 많이 나고 이랬던 적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가 중에는 진지한 여가가 있고요, 일상적인 여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진지한 여가 생활이라는 게 과연 뭔가? 자, 일상적인 여가 생활이라는 게 뭔가? 먼저 일상적인 여가부터 볼게요. 일상적인 여가라고 한다는 것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행하는 대리적인 소비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휴식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참관을 하거나 뛰는 게 아니고요. TV를 시청을 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을 일상적 여가라고 합니다. 자, 생산적 여가. 진지한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활동에 내가 직접 참여를 하고요, 가치를 창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강한 정서적인 경험을 가지며 교양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하고 취미생활, 스포츠 활동들을 하는 것을 진지한 여가 활동이라고 합니다. 진지한 여가 활동에는 6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여가 활동이 중심적인 삶에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기간 여가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상당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요가를 통해서 성취감, 자아실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끈기 있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발전하다 보면 정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6번째는 진지한 여가 활동 참여자들과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관련 지식,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울 때는 수년간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높은 성취감과 자아실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예술이나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아마추어 여가 활동과 또 재봉, 목봉, 원예 등의 취미 여가 활동과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주로 이곳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여가 활동은 저렇게 자원봉사 여가 활동으로 구성됐고요. 일상적인 여가는 우리가 산책이나 한다거나 TV 시청이나 낮잠, 흔히 했던 여가 활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여가는 장기간, 단기간, 그리고 성취감, 자기만족, 자아실현, 휴식, 재충전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 노후를 대비하고 또 은퇴가 돌아오는 시점이 곧 돌아오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지한 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 동안에 자기 성취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전문 직업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가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 이만큼 조금 더 전문 직업으로 변환이 가능한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또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 뭐가 없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고령화는 미래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요. 주로 보건, 건강, 금융, 내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령화와 밀접한 산업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장, 정규 시간,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의 질이 아니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시게 되면 그게 장기적으로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을 하는데요. 많은 가능한 시대가 됐고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고도 있고 사회에서도 많이 끌어주시죠. 그래서 건강 관련이나
보건 관련업이나 또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레저 스포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 산업으로서의 숙박도 아주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택 간병인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령 친화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아주 좋다고 해요. 거기에서 유니버설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유니버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모든 디자인을 다 토탈해서 말할 때 유니버설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문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갈 때 그걸 변경시켜서 고쳐주는 것도 하는 것이 유니버설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라든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시니어용품 머천다이저라든가 그리고 어르신이 되면 사랑이 엄청 많아지니까 더 반려동물 매니저도 아주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아마추어로서 여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재봉, 목공, 원예 등은 취미 여가 활동을 하다가 자원봉사도 하다가 결국은 강의까지 하실 수 있고 전문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워라밸 해요. 그래서 워라밸과 소셜 언급량 추이가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워라밸이라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여가 생활을 잘 하시면서 그래서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셜 언급량이 엄청 많아진다는 것은 지금 뉴스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블로그상 언급되는 모든 단어들, 버즈들의 합산을 우리가 소셜 언급량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뉴스에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뉴스를 보지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단어들이 요즘에는 신조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문도 가끔 제대로 좀 자세히 봐야 자녀분들과 젊은 분들과 의사소통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여가 생활을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기르고 기왕이면 내가 재밌는 것도 하고 해서 결국은 좋은 자료가 돼서 내가 전문적으로 돈도 벌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